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 2의 발트해 해적원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내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LNG 운반선 수주 호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이유가 러시아 때문에 가스 공급처 다변화에 나서면서 LNG 선박과 설비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체들의 발주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번에 또 반사이익을 얻을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때 아닌 특수를 노리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의 호황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잡으려고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 조선업계 LNG선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강점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사가 과거에 맺은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이 일부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호재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조선가가 오르는 추세라 선박 건조 계약이 취소되면 더 비싼 값에 해당 선박 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어 우리에게는 이득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앞서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은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5,347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힌 뒤 계약을 해지했는데 곧바로 새로 맺은 수주 계약 규모는 전보다 400억 원이나 더 많은 유리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두 계약의 계약 종료일이 모두 2025년 2월로 같다는 사실을 보면 다른 선주가 해당 선박 건조 계약을 더 비싼 가격에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LNG 운반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현 상황에선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계약 취소는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LNG 운반선은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른바 초호황기를 맞았습니다. LNG 운반선은 건조 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선박의 가격도 높아 연간 건조량이 매년 2자릿수를 넘지 못했지만 올해는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00척이 넘게 발주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 세계 발주량의 80%가량을 싹쓸이하며 LNG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수는 총 115척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가운데 94척을 수주하며 82%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도 한국의 점유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클락슨 리서치 통계에 수주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1, 2주가 걸리는 만큼 앞서 6일 공시된 삼성중공업 4척, 대우조선해양 7척의 수주 실적까지 포함되면 점유율 상승은 예견된 일입니다. 더구나 모든 선종을 통틀어 가장 비싼 LNG선은 최근 성과도 최고치를 치솟고 있어 한국 조선업계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수년 동안은 LNG선이 한국 조선업계를 먹여 살릴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지만 이런 수주 호황이 계속 유지되려면 차세대 기술 개발과 같은 다음 단계도 준비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LNG선이 한국으로 몰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중국이 품질이 낮은 저가 수주를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2018년 중국의 한 조선사가 건조한 글래스토노가 호주 인근 바다에서 고장으로 자초됐다가 폐선되면서부터 이후 LNG선 발주는 한국으로 집중됐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한국의 조선사들로 모든 물량이 쏠린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물량이 넘쳐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물량은 중국으로 가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의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에너지는 한국의 조선 3사가 2020년에 체결한 LNG 운반선 건조술로 계약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LNG 운반선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국내 조선사는 23조 6천억 원어치를 수주한 반면 중국은 3조 5천억 원을 수주하면서 그 격차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 건조 여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모두 수주를 따낼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물량이 넘친 나머지 중국으로 일부 흘러들어간 것인데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사는 유리한 계약을 골라서 받을 만큼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 즉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과 일본은 힘을 합쳐 한국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덕분에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멤브레인 기술이 더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멤브레인은 사각 형태의 화물창이 선체와 하나 된 형태로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이 가장 많은 설계 방식입니다. 국내 조선 3사의 멤브레인형 화물창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앞서 2019년 양쯔장 조선은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이 ENS와 함께 합작 조선소 양쯔이 미쓰이 조선을 설립했습니다. 양쯔장 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 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합작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GTT사로부터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일 합작 조선사들이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조선 3사의 기술력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 조선업체들이 LNG 운반선을 도입했을 때부터 중국과 일본에 앞서 있었는데 현재 지금까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멤브레인 기술이 부각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휩쓸기 시작했는데요. 즉 LNG 운반선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선주들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평가해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중국과 일본에게 설계도를 줘도 이들은 기술력이 없어 똑같이 못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LNG 운반선은 운송하는 LNG가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영하 163도 이하의 온도 유지가 핵심인 선박으로 이런 극좋은 상태를 유지할 1, 2차 방벽 단열 기능을 담은 화물창 설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극좋은 상태에서 액화 보관된 LNG가 끊임없이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 방벽에는 영하 196도 이하를 버틸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레스 주름판으로 가장 바깥을 감싸고 방열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그리고 2차로 유리 섬유막으로 후처리까지 하면 화물창 건조 작업이 끝나는데요. 만에 하나 화물창 내부에 균열이 생겨 선박 본체가 LNG에 노출되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LNG선 품질은 화물창 시공 기술력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싸는 작업에 경쟁국은 쫓아올 수 없는 정밀한 건조 기술력이라는 한국만의 강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LNG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화물창을 얼마나 차별된 노하우를 가지고 작업했느냐에 따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데 GTT의 설계대로 똑같이 제작해도 시공 능력에서 중국과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조선업계에서는 시공 측면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업력이 짧은 조선사가 LNG선 시장에 진입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며 다시 말해서 각국의 선주들이 한국 조선업체에 LNG선 건조를 맡기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조선사들의 카타르발 LNG 운반선 수주가 40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앞서 8월 초대형 LNG 운반선 7척을 척당 2억 1,4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지만 발주처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가격선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총 151척으로 추산하고 있는 카타르 발주 계획에 일부러 확신하고 있는데요. 카타르 물량은 한 조선사 내에서 한 건의 설계도로 수십 척을 찍어내는 연속 반복 건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카타르의 예약 물량에 비춰보면 앞으로 한국 조선 3사는 연내 16척가량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물론 중국도 나름대로 동시에 선박,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자체 발주권이 대부분이며 수준 낮은 중국 선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내 조선업계는 이처럼 LNG 운반선을 싹쓸이하고 있는 흐름에 힘입어 앞으로 LPG, 컨테이너선 수주에도 박차를 가하며 고삐를 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3, 4년치 일감을 두둑히 확보한 만큼 선박별로 다른 건조기간과 가격을 따져 선별 수주에 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오랜만에 이뤄진 한국조선해양의 LPG선 건조계약 체결 소식에 수주 선종의 다양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조선업계는 선종 다양화를 위해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호황기를 놓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세계 경쟁력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